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MBC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상세히 기록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안 대응 문건에 관련된 초안 관련된 것을 내부에서 작성을 했고 그것을 BH 쪽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조위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할 것을 요구했는데 비판 기자회견은 즉시 현실이 됐습니다.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다. 특조위의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구여권 소속 특조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현됐고 여당 의원들과 입을 맞춘 듯 세금 낭비란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다 받아가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고 1년 6개월로 정해진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활동 시작 시점을 앞당긴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애초 해수부가 활동 개시 시점을 2월이나 8월로 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1월로 앞당긴 겁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이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최 전 총장은 혼외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수사팀은 와해됐습니다. 조국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문건에서 최 총장이 특수통만 중용해 검찰 내부 불만이 크고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된다.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적극 활용해 특수통 검사들을 흩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자정 노력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을 이끌던 남재준 전 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현안 TF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도록 유도한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이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총장은 불명예 사퇴했고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댓글 수사팀 8명 대부분이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던 국정원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조직적으로 흔든 것으로 보고 어제 사법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공소장에 이를 포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건들 가운데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지금껏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던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사건을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찍어내기 논란 속에 회사에 무려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은 해고된 정현주 전 KBS 사장. 영장 집행할 테니까 좀 비켜주시죠. 담당 부장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표까지 내던졌지만 막무가내 수사로 제작진을 모두 재판에 넘긴 PD수첩 사건. 두 사건 모두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BBK 사건이나 정윤회 씨의 십상시 의혹 등은 철저하게 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춘 수사 결과를 내놨다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PD수첩 사례처럼 검찰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거나 반대로 검찰이 수사, 기소를 지연시킨 사건을 출연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우선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검찰이 이번 과거사위 출범을 계기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투자 차익을 노렸다는 고교생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게 되고 마약 거래에까지 이용되자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을 학교 직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짓 정보를 올려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학교 학생이 자신의 신원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 순찰을 그쪽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순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거래소만 5개, 20여 개 거래소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가짜 화폐 거래소에 접속했다 가상화폐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계속 긴급 문자식으로 보내줬다면 그렇게 접속을 하고 확인은 당연히 했겠죠. 편의점에서 구입한 비트코인 영수증 사진을 SNS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마약 거래를 한 밀수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신원 확인도 없이 쉽게 거래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한 규제가 신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4차 산업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거를 막아버린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미국의 선물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된 비트코인의 가격은 20% 가까이 급등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한 개에 1,900만 원을 넘나들었습니다. 어제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국민 보고를 했는데요.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가 후퇴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농축수산물과 화훼류 선물의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린 데 대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는 환영했고 5만 원 해야 선물로 누구한테 주기도 못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10만 원 정도 해서 외식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지금 있다. 근데 저희는 아예 지금 외면당한 케이스잖아요. 시민들과 전문가의 반응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농업 종사자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줄인 데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한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이 안착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타의 다른 품목들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불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앞서 공개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해 양쪽이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최근 연설문을 정독하는 등
방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에 대해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며 역지사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이렇게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화성 15 발사로 고조된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북핵 불용, 강력한 제재와 압박,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노력을 해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번 방중에는 260곳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기로 해 경제협력 복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 같은 형식 대신 각국의 입장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내기로 합의한 점에서도 감지되듯 미묘한 갈등의 가능성은 잠재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출국해 모레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베이징 대학 연설과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뒤 오는 토요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나도 당했다고 폭로하는 미투 운동. 미국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낙마시키며 각계각층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칼끝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들이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나서 대통령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ut over a dozen women have come forward about his sexual misconduct, and we have video proof of him promoting such behavior. 백악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정작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직 여성 중 한 명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우리 모두 피해 여성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any woman who has felt violated or felt mistreated in any way, they have every right to speak up.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나도 당했다는 고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2달 만에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 번 언급되며 퍼져나갔습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 구조,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바탕이 됐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미투를 외친 불특정 다수를 침묵을 깬 여성들로 부르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They were also in solidarity with all the women in the world who'd ever been harassed. And I think companies are unable to ignore it. 미국에서는 외교 안보 공직자 200여 명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는 등 미투 운동은 이제 폭로에서 대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동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흔치 않은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김태효 기획관과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정무수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영장실질심사는 오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네, 김태효 전 기획관과 전병헌 전 수석은 오늘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법원 밖에 대기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MB정부 청와대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시세였던 김 전 기획관은 군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당시 청와대와 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이버사 인력 증언과 댓글 활동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수석도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수석은 5시간 넘게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롯데와 GS 홈쇼핑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5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e스포츠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정부 시절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에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정마을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첫 삽을 뜰 때부터 반목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과 강행하려는 정부의 대립 속에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고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살고 있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지난해 2월 해군기지는 완공됐지만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34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정안을 냈고 정부는 오늘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0년간 상처를 키워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해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의 어떤 갈등, 또 행정과의 갈등들을 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대량의 고객 정보가 유충환입니다. 해커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과징금이 내려졌는데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7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 가상화폐 사이트 빗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난 4월 3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가 직원 채용 기간을 틈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이력서 파일을 보냈고 이를 열어본 인사 관련자의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훔쳐간 겁니다.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무방비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5천 개 가까운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 통화를 빼내갔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하루 최대 거래량이 6조 5천억 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의 2배가 넘지만 보안 수준은 이처럼 허술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그렇게 광고를 해왔는데 실상은 탈탈 털리고 개인정보 관리도 그냥 허술하게 해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 4,35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건설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해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었죠. 정부가 오늘 이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에 가로막혀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를 뚫고 작업에 한창인 20년차 미장공 박성호 씨. 기술 덕분에 일당은 16만 원 정도로 적진 않지만 퇴직공제금은 하루 쌓이는 돈이 4천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9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30일 꼼빡 해봐야 12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10년 해봐야 얼마 돼갔어요. 건설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6일 남짓. 10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77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기사들은 1인 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공제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퇴직공제 적립금을 하루 4천 원에서 5천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건설기계를 한 대만 가진 경우엔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시행되려면 이른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여야의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됐지만 이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막아버린 것도 이날이었습니다.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격앙되고. 정부 역시 오늘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 다음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홍계 3선인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바른정당 창당에 가담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자유한국당에 돌아왔던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에 당선됐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의 지원을 얻은 김 의원은 투표 참석 의원 108명 중 과반이 넘는 55표를 얻었습니다. 파트너인 정책위 의장에는 함진기 의원이 뽑혔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의 당면 과제는 오늘 국회에 제출된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방탄국회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박계를 상징하는 최경환 의원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내대표 경선 결과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이 강화되면서 대여 강경 노선에 더욱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물론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 등 쟁점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부 계파 갈등을 청산하고 미미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새 원내 지도부의 무거운 과제입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최남 수사장 내정자의 퇴진과 현 경영진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YTN 노조는 최남 수사장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칼럼을 쓰는 등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계속해왔고 YTN 내부 개혁에도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주주총회 전까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 장식화인 창덕궁 희정전의 대형 벽화 2점이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1920년에 그려진 대작들로 98년 만입니다. 양효경 기자가 전합니다. 경신년 초여름에 창덕궁 희정당 벽화일로 명을 받들고 금강산 가는 길에 총석정에 올라 수석이 천하의 절승함을 보고 당대 최고의 화가 해강 김규진은 그 절승을 조선의 궁궐 창덕궁 희정당에 옮겨놨습니다. 1920년 순종의 접견실로 쓰인 희정당 동쪽 벽을 장식한 총석정 절경도는 가로 길이가 9m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높게 치솟은 총석들이 펼쳐진 풍경은 장대하고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점은 입체감을 줍니다. 맞은편엔 첩첩이 포개진 날카로운 봉우리 사이 흰 안개구름이 부드럽게 감아드는 금강산 만물초승경도가 짝을 이룹니다. 기존의 병풍이 아닌 대규모 벽화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압도적이지만 금강산을 소재로 한 점도 의미가 큽니다. 금강산이 워낙 민족의 영산으로 오랫동안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시경산수화라든가 다양한 그림의 소재가 되어 오기는 했지만 궁중에서는 사실 그려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희정당 내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1920년 그림이 그려진 이후 볼 수 없었던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 장식화. 지난 2년간 묵은 먼지를 걷어내는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 드디어 98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MBC 3일 뉴스 인천 영흥도 양효경입니다. 근처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15명이 숨진 낚시 어선 사고는 급유선과 어선 모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선장 전모 씨와 숨진 낚싯배 선장 오모 씨 두 사람 모두 항로 변경과 감속 등 충돌을 피하려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결혼 후 가족 내 관계에 있어 시가 중심 경향은 완화된 반면 처가 중심 경향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부부 가운데 처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06년 17%에서 19%로 2%포인트 증가한 반면 시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비율은 14%에서 6.1%포인트 감소한 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에서 처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H5N6형 조류 인플루엔자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전남 영암군의 오리 농장이 최근 한 달 새 10개 농장에 새끼 오리 18만여 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돼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전북 고창 유경 오리 농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